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이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짜로 이제 주목 나가는 타이밍이 네.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네. 이제 정말 호흡이 착착 더 잘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수급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교집합으로 사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딱 눈에 띄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과 두산 인프라코어를 정말 많이 사고 있고요. 자, 외국인은 오늘 이제 금융 관련주의 매수세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미래에셋 그리고 메리츠증권에 들어가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기관은 리츠 쪽으로 좀 쏠리더라고요, 오늘. 네. 이제 보면 D&D 플랫폼과 ESR, 캔들스퀘어, 롯데리츠 이렇게 또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 파이터 1라운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라운드는 과연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 1라운드 파이트! 자, 선수 입장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이제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딱 봐도 이제 금융 더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참 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번 수급 흐름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네. 금리 인상은요 오늘 나온 게 아니죠. 어제 그렇죠. 나온 것도 아니고요. 이미 진작에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에요. 네. 근데 발표가 된 날에는 오히려 움직이지 않고 발표가 되고 나서 며칠 뒤에 보니까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은행주라든지 이쪽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네. 점차적으로 더 또 관심도가 쏠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되기 이전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혹은 하반기에 충분히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금융지주 혹은 은행주 혹은 관련주들을 좀 포트에 담아놓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또 이제 시세가 한 번 더 상승 이전에 움직였고요. 그러고 나서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면 다수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재료가 노출됐으니까 밀리지 않을까. 그런데 또 밀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은행주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봐야 된다면 어느 종목을 보는 게 좀 좋을까라고 고민이 될 것 같아서 진짜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금융지주와 카카오뱅크를 한번 뽑아봤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 우리금융지주와 카카오뱅크가 붙었습니다. 과연 승자 김태성 팀장님의 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와 카카오뱅크를 선택해 주셨네요. 네. 혹시 팀장님 중국집 시켜 드실 때 네. 짜장면하고 짬뽕 이거 고를 때 뭐 고르세요? 저는 보통 짜장면을 선택을 하는데 그러세요? 짬짜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카카오뱅크 보시는 거 보니까. 요새는 네. 짬짜면을 좀 많이 시켜 먹는 추세. 네, 일단 뭐 며칠 전에 또 이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짬짜면 먹는 거 아마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이후로 저도 지금 짬짜면을 좀 많이 시켜 먹고 있다. 본능은 속이지 못하네요. 네. 카카오뱅크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카카오뱅크는 제가 이번에 처음 가지고 온 종목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한 맞아요. 번 더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특히 이제 앞서 우리금융지주보다 이제 카카오뱅크가 더 좋다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먼저 한번 드려보면서 네. 일단 지금 시장, 지금 라운드, 지금 환경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조금 더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주를 통틀어 놓고 봤을 때 모두 다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을 놓고 보게 되면 다들 장기적인 관점을 놓고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또 이 금융주, 은행주를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 바로 적은 변동성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단점까지도 모두 한 번에 이제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카카오뱅크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네. 금리 인상에 따른 일반적인 은행주들이 받는 수혜를 카카오뱅크도 당연히 저는 받아간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대신에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을 때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쏠렸던 건 이거죠. 금융주를 따라서 가격이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금융주가 카카오뱅크를 따라서 올라올 것이냐 굉장히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설도 많았는데 결국엔 같은 은행주이지만 조금은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의 인식이 더 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향후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카카오뱅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 혹은 장점으로 저는 승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짬짜면의 매력이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신규 상장주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많은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호예소 물량 같은 수급적인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불확실성 있는 실적. 하지만 이제 카카오뱅크는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당연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만한 부분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수급적인 부분 혹은 이 실적 모두 저는 통틀어 봤을 때 카카오뱅크가 지금 시장 환경에서는 더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기억에 수급파이터 처음 했었던 종목이 저는 카카오뱅크로 기억을 네, 해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주요했던 건데 카카오뱅크를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카카오뱅크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어렵다 얘네 어렵죠. 어려운 주식이다라고 네.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가격 전략 확실하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카카오뱅크의 이제 기업을 가지고 분석에 따라서 이 가격에 맞을 것이냐 아니면 이 가격보다 더 올라갈 것이냐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저도 불편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심리상, 네, 그것이라고 저는 본다면 네. 8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저는 이탈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혹은 매수를 할 수 있는 투자 심리가 저는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요. 네. 대신에 상장한 날에 이제 시가가 이탈이 되는 이 8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밀려서 내려온다면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손실권에 있을 뿐더러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겹쳐지게 된다면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기계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분석이라든지 기업 가치에 따라서 놓고 보면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투자 심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8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손절가는 8만 원을 제가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났다가 조정을 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기업들의 흐름은 전 고점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들이 많이 붙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픽을 받고 있는 카카오뱅크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다들 아마 8만 원대, 9만 원대 가면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10만 원까지는 가겠지라는 생각.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카카오뱅크가 10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네. 충분히 12만 원까지의 시세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정말 올랐다 하면은 뭐 딱 차트가 나와 있지만 올랐다 하면 큰 폭으로 잘 올라가거든요. 무엇보다 목표가보다는 저는 손절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8만 원 이탈 여부를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2라운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수급파이터 2라운드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 파이트! NEW와 카스텔 바작입니다. 정말 연관성이 없군요. 네. 자, 정말 연관성이 없는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뭐 같은 테마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컨텐츠 쪽이라든지 이제 스포츠 쪽이나 이런 좀 활동적인 이 관련 테마가 요새 좀 많이 핫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제작사 쪽도 괜찮고 스포츠 의류, 뭐 의류 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델타 때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지금 위치에서 저는 다 봐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시장은 개별 종목별 장세입니다. 어떤 테마가 오늘 강할지 모르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렸었던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뉴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카스텔 바작도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명을 뉴라고 있는 게 좋을까요? NEW가 좋을까요? 그래도 뉴라고 있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뉴와 카스텔 바작의 대결입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 열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기관 이제 사대주의의 색깔을 많이 좀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계속해서 기관의 선택만 갖고 나오시는데 카스텔 바작이 승리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 혹은 이 TV 채널 예능 프로를 보게 되면 조금씩 변화의 흐름이 나온 것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약 한 4, 5년 동안 이 먹는 방송 흔히 말하는 이제 먹방이 좀 대세로 떠올랐다면 최근에 보면 저는 골프를 그렇게 막 좋아하거나 지금 뭐 한지가 오래된 것은 아닌데 최근 방송들 보면 이 골프를 컨텐츠로 하는 엄청나게 많은 골프 아니면 강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면서 이 골프에 대한 이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큰 수혜를 봤던 산업, 봤던 종목들 보면 골프전이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번에 골프를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관련 업종,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충분히 하반기의 실적을 저는 충분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스텔바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골프 의류를 지금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당연히 골프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골프 용품까지 취급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실적을 냈던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는 아직까지 필드에 나가서 쳐본 적은 없습니다만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예약을 잡기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많은 이 골프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카스텔바작도 하반기 실적에 힘입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골프존부터 해서 이 골프에 관해서 좀 더 잘 갈 수 있을 거란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카스텔바작의 가격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를 놓고 보면요. 그다지 뭐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딱 요 단편만 놓고 보면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조금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양봉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도 저는 뭐 두 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매수 정도는 오늘 종가에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의 이제 절반 정도는 16,000원에서 15,000원 그 매수 밴드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여기서 상승한다면요. 박스권 상단 17,000원을 돌파해서 충분히 2만 원까지의 시세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리고 또 하단으로는요. 박스권 이미 이탈이 되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1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스텔바작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3,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짬짜면과 기관을 좋아하는 김태성 팀장의 이번 공략주는 무엇일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조이시티를 가지고 나오고 확실히 기관을 너무 좋아하세요. 어제 기관 1위 순매수 종목이었는데. 자, 067000번. 조이시티는 일단 게임주에 속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중국에서 게임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게임 산업에 엄청나게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조이시티를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좀 두 가지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국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북미 시장에 이제 매출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만큼 이 부분이 중국 시장의 규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방어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더 높은, 더 좋은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또 최근에 보면 웹툰 플랫폼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의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중국인들의 게임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뭐 금토일 하루에 1시간으로 이제 제한을 한다라고 하는데 게임을 못하게 하면 이분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 좀 고민을 해보면 저도 그렇고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모바일로 게임을 실컷 하다가 게임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너튜브라든지 아니면 이런 웹툰 쪽으로의 또 시선이 돌아가서 오히려 반사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평가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해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역발상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웹툰 규제까지는 안 하기를 바라면서 자, 조이시티의 가격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오늘의 종가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15,000원까지의 상승세도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손절가를 좀 굉장히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상승했던 혹은 어제 기록했던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손절을 하고 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조이시티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이시티의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0,000원. 깔끔하게 정말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을 통해서 오늘 세 종목 알아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